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쿠팡. 쿠팡 실적 나왔죠, 그죠? 네, 실적 역대급 나왔습니다. 적자 기록.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매출은 계속 느는데, 네.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대요. 네, 보니까. 어마어마- 근데 한때 네. 적자가 줄어서 약간 그게 이제 희소식이 됐고 드디어 이제 쿠팡이 예고하는 흑자 전환의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다시 또 적자가 커졌네요.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6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면서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60달러대, 많게는 6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굉장히 화려하게 상장을 그렇죠. 기대감을 많이 했었는데 받았는데. 기대감도 많았는데 이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점점 주가 하락하면서 최저로는 18달러까지 찍었고 지금은 20달러대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 IPO 할 때 상장할 때쯤 약간 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 네. 전후로 해서 다시 그렇죠. 늘어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쿠팡의 모델이 이제 적자를 줄여가자는 그런 취지라는 거를 그 상장 당시에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정도의 이제 공모가 시초가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반응이 시장에서도 조금 냉랭한 이런 주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근데 흑자가 이게 규모가 큰데도 적자가 커진 이유는 뭘로 분석해요 지금? 지금 뭐 쿠팡에서는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를 했다고 그쵸. 설명을 해요. 뭐 42만 평 정도 물류 인프라를 뭐 투자하면서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2년 동안 구축한 인프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도 하고 또 코로나 방역 비용도 5천억 등 좀 어마어마하게 들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던 그렇죠. 네네. 화제가 큰 있었죠. 화재가 물류센터 있었잖아요. 화재가 네, 있었죠. 물류센터 네.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로도 3,500억 가량의 적자가 더 적자폭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투자를 네. 늘렸고 비용이 좀 일시적으로 늘었다 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류센터 화재 생각해 보면 뭐 열악한 노동 환경 뭐 이런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불매 운동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영향은 좀 적었고. 네. 네. 왜냐하면 그 화재가 6월에 났었는데 그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사실상 이 온라인 쇼핑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용자가 늘어나는 경향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쿠팡이 이런 실적을 내면서도 괜찮다고 내세운 맞아요.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용 고객은 더 늘었고 네. 그래서 쿠팡이 이제 상장 당시에 소위 이제 장밋빛으로 내걸었던 쿠팡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확실히 그래서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내일 네. 뭐가 필요할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네, 저도 맞습니다. 쿠팡 쓰게 되죠. 쓰게 되고 네. 저희 아파트를 담당하는 쿠팡맨 분과는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 아,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알고 있는 거죠. 요거 안 왔는데요. 언제 이런 친밀도가 예, 좀 아니 왜냐면 계속 같은 분이 그쵸, 오시니까 네, 그래도 맞아요. 친절하니까. 근데 네. 쿠팡맨 분들을 보면 참 좋은 회사 같은데 또 다른 걸 보면은 쿠팡이 하는 걸 보면은 곱지 않은 시선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하는데 요금도 좀 올렸죠. 네, 아무래도 네. 이 적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요금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유료 멤버십 서비스 사용하시는지는 저 이제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얘기 안 하려고. 저는 네. 로켓배송. 네네. 그 와우 멤버십 저는 사용을 안 해서 와우 멤버십 요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있습니다. 이게 2,990원이었는데 4,990원으로 72%나 인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네. 싼 가격이긴 하지만 네. 네,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뭐 당시에 유통업계에서도 이게 쿠팡이 적자폭을 메우려고 인상한 것 같다. 뭐 이런 네. 시각도 있었고요. 뭐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강남이나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 무료 배달 서비스 하다가 이제는 프로모션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계속된 투자를 받아서 네. 돈을 쏟아부으면 다른 경쟁업체가 좀 이렇게 무너져 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제 좀 본인들이 달성한 규모의 경제가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아니죠. SSG, 네. 뭐 네이버 뭐 계속 점점 격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결국 이제 출혈 경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네, 맞습니다. 뭐 싸게 이제 배송을 받고 싸게 구입을 하는 건데 이 업계로 보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제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 네. 지금 총수 이슈는 그때 해결이 됐나요? 이제 5월 앞으로 5월이죠. 네. 공정위가 항상 매년 5월마다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또 총수도 지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또 이런 이슈가 한번 다시 불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5월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짧게 설명드리면 일단 대기업 집단으로 공정위가 지정을 하면 총수까지 지정을 하는데 총수로 지정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5촌 이내 인척과의 거래를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에 공정위가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면서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총수로 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법인인 쿠팡을 총수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국적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국적 때문에 이 총수로 지정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소비자 비판도 좀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공정위도 그럼 올해 업무 계획에서 총수 범위를 좀 확대하도록 개정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 오는 5월에는 좀 어떻게 될지 정말 총수로 지정이 될지 아니면 뭐 지금 상태를 유지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팡 모델이 언제 이 흑자로 들어설까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돈을 정말 계속해서 쏟아붓는 네. 이 적자 상장. 사실 이게 뭐 테슬라 상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꼭 나야만 상장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참 애증의 기업이에요. 애증의 기업. 예, 이 회사는 쿠팡맨 분들이 이제 네. 빠르게 갖다 주시는 건 물론 맞아요. 포장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 내다버리는 건 정말 힘든데 제가 애증의 예. 기업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사실 쿠팡이 그 연 근로자 수 다 근무 다 정규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근로자 수가 굉장히 많고 그런 걸 보면 또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뭐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도 있는데 이런 뭐 근로자의 복지나 그때 화재 또 총수 이슈 이런 걸로는 또 조금 비판을 많이 받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감이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을 믿고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그렇죠. 그것 아마 때문에 또 네. 누구보다도 언제쯤 흑자로 그렇죠. 전환될까. 네, 좀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특히 실적에 민감한 미국 시장 입장에서 네. 보면 쿠팡의 이번 실적은 주주분들한테는 좀 기대 못 미친다고 네. 진짜 애증의 기업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매수 그 인당 단가가 그 액수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용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수익은 조금 그만큼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쿠팡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가는 기업이니까 또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 또 네, 전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